안녕하세요. 최면심리 상담사이자 타로 강사인 심은입니다. 저는 오늘 왜 타로는 점이 아니고 자기 최면인지, 왜 이런 미신과 점의 세계와는 타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 타로 철학에 대해서 어떤 지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타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 그냥 타로를 심심풀이로 보는 점, 미신적인, 신비주의적인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타로는 점이 아닌 이유, 미신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는 역사가 14세기까지 돌아가는데 타로는 점을 보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타로는 노름을 하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가지고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도박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점을 보자, 신비스러운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라고 사람이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게 유럽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게 19세기밖에 안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타로의 그런 신비적인 의미를 막 많이 막 언급하고 그런 거에 대해 책도 막 나오고 하는데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그거의 역사는 그죠? 채 뭐 200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걸 너무 뭐 참고로 재미로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포크 카드처럼 노는 걸로 그리고 plaything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혹시 아세요? 무엇이든 우리가 타로 카드든 포커 카드든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든 뭐든지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패턴도 관찰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무의식이 깨어나서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타로 말고 유럽 전통의 점성술 중에 비블리오맨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성경, 그죠? 성경의 아무 쪽이나 무작위로 성경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글귀를 읽고 그게 내 오늘 하루 사는데 어떤 적용이 되는지 뭔가 이렇게 점치는 것 같은, 점친다기보다는 그런 연관성을 읽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비블리오맨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죠? 성경의 아무 글귀나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오늘 놀랍게도 내 오늘 삶에 어떤 적용이 된다. 이거는 성경에 무슨 뭐 신비로운 그런 힘이 있어서라고 믿으시는 분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 뭐든지 뭔가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는 뭔가 미신일 수밖에 없는 게 타로가 결국 무엇인가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죠? 잉크가 새겨져 있는 어떤 종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종이 조각을 보면서 종이 조각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인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과 연관성을 찾아보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뭐 신기한데 이런 일이 생기고 그게 역시 타로가 아니라도 그죠? 포크 카드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뭐 화투 카드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패턴 관찰입니다. 마지막은 타로는 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훨씬 더 유용한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제 타로 철학은 이렇습니다. 타로는 미신이 아니고 그림을 보고 하나의 시를 써내는 거라고요. 타로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타로만이 아니에요. 어떤 그림도,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길 가다가 광고를 봐도 그거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림을 통해, 사진을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 메시지가 무의식의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어떤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읽는다는 거는 그거 하나의 창작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점을 치고 나면은 어차피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어떤 노력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타로를 정해져 있는 미래를 점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신적인 걸 다 빼버리고 그냥 내 무의식을
보여주는 어떤 거울과 같다고, 무의식의 거울과 같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내 지금 현재 상황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내가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까 떨어질까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마음을 놓아야 할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되게 좋아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나는 이 사람이랑 잘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계속 그죠?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역동적으로 힘차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타로예요. 이거를 그냥 이상한 미신적인 점성술로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일 수 있고 영성적인 발달을 위한 도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로 그런 거 믿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도 타로에 대한 뭔가 신선한 얘기 많이 할 테니까요. 오늘 내용 재밌으셨으면 꼭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